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했던 ETF 상품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지난 1월에는 한국장이 워낙 좋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상품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는 어떤 상품들이 인기가 많았는지 오늘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코스닥이 크게 상승한 이유를 화면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150에 투자하는 상품이 순매수 1위와 2위, 그리고 5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은 한 달 동안 무려 2조 7천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레버리지 상품은 1조 4천억 원,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150도 한 달간 6,700억 원이니까 세 종목을 다 합쳐보면 거의 4조 8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150에 포함된 종목들은 아주 강한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150 상품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디셀러 상품인 타이거 미국 S&P 500은 한 달간 약 9천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수 3위에 랭크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은시세가 아주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에 투자하는 코덱스 상품도 한 달간 약 8천억 원 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담았던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대표 지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코스피가 크게 올라왔고 이제 5천을 찍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으로 시선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200이 27% 상승하는 동안에 코스닥 150은 33%로 더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수익률도 동일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1년 기준으로는 코스피 200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절반 정도만 상승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닥 상품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대표 종목을 150개 모아둔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거의 운용사마다 하나씩은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화면 보시는 종목들이 자산 규모가 큰 대표 상품들인데 이 중에서도 코덱스 코스닥 150은 자산 규모가 무려 5조 원이더라고요. 다른 상품들보다 자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150이 약 1.3조 원으로 자산 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라이즈 코스닥 150이었는데 자산 규모가 약 2,800억 원 정도이니까요. 자산 규모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수수료를 보면 라이즈가 0.24%로 가장 저렴하고 타이거는 0.27% 그리고 코덱스는 0.32%로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자산 규모를 보면 수수료를 크게 신경 쓰는 상품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위까지 매수했던 종목들도 마저 살펴볼 텐데요. 6위는 코스피 하락에 배팅하는 고버스 상품입니다. 여전히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여하튼 이 상품도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반도체 분위기가 여전히 좋다 보니까 타이거 반도체 탑10도 한 달간 약 5,500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8위는 스테디셀러 상품인 코덱스 미국 S&P 500이 차지했고 그리고 9위는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을 한 달간 약 5천억 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위는 한국 로봇 섹터에 투자하는 타이거 코리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차지하였는데요. 이 상품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익률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매수하셨던 분들도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제가 따로 언급드릴 만한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순위권 아래에 있는 친구를 하나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번 달 순매수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원큐 미국 우주 항공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한 달간 약 2,200억 원 매수가 들어왔는데 운용사 사이즈가 조금 적은 원큐 ETF 상품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아주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결국 스페이스X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주 관련 종목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 안에 상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주 관련 테마 종목들이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주 관련 테마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일단 총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우주 관련 종목과 항공 관련 종목을 함께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켓랩 같은 우주 섹터 대표 종목을 약 18% 비중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인 UAM 대표 종목 조비 에비에이션도 약 12%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우주와 항공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그때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스페이스X를 가장 큰 비중으로 담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최근 한 달 수익률만 트래킹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최근 한 달간 7.6% 상승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산 규모가 약 4,600억 원이니까 출시하고 나서 이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 수수료가 0.75% 적용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페이스X가 등장할 때까지는 우주항공 테마들은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종목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기도 한데, 여하튼 저도 계속 째려보고 있거든요. 담아볼 타이밍을 잘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6개월간 많이 매수했던 종목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은 6개월간 약 3조 3천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코덱스 상품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150이 약 3조 원으로 순매수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코덱스 미국 S&P 500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순매수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과 코덱스 고퍼스는 6개월 동안 1조 5천억 원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순매수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ETF를 정리해보고 있는데, 고퍼스를 매수하는 분들이 꾸준하게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한국 증시가 그동안에 조금 올라오면 다시 또 내려오고, 또 조금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증시가 오를 때마다 이제는 내리겠지, 이제는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코스피 하락을 2배로 배팅하는 고버스 상품을 거의 2조 5천억 원을 매수하셨더라고요. 한국에 투자하는 상품 중에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매수했던 상품 2위에 랭크가 될 정도로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작년부터 정말 크게 상승하고 있고, 또 오늘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올라간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리겠지 하면서 올해 1월 초에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벌써 한 달 만에 손실이 거의 30%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승에 배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매도하고 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내리는 것에 배팅을 해서 나는 올랐을 때도 벌고 내릴 때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아래로 다 먹을 것이다, 이런 꿈 같은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이 바닥에서 조금 오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조금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가 한 달 동안 많이 매도했던 상품이고요. 5위까지만 간단하게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 달 동안 약 5,500억 원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는 정리하고 코스닥으로 넘어갔던 분들도 꽤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달 많이 매도하고 계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이번 달도 약 900억 원 매도가 나왔던데, 투자를 접는 분들이 꾸준히 많은 상품이고요. 그리고 소울조선 탑3 플러스도 한 달간 약 900억 원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 달에 2차전지 섹터가 크게 올라왔다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은 한 달 만에 거의 50%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도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이번 달에 약 460억 원 매도가 나오면서 채권 상품 중에서는 이번 달에 가장 많이 매도가 나왔던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한 달 수익률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좋았던 상품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모두 한국에 투자하는 상품이었고요. 그 중에서 우주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는 플러스 우주항공 UAM이
한 달간 약 49%로 가장 수익률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상품들도 수익률이 좋았는데 소울 전고체 배터리는 약 47% 올라왔고 타이거와 코덱스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30% 넘는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원전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도 한 달간 약 34%로 역시나 수익이 크게 나왔던 상품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부진했던 상품들을 보니까 주로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들이 약 15% 정도 하락하면서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투자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구독 비즈니스 모델 시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락률 2위 코덱스 상품은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도 저는 물을 탔고요.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 AI 에이전트라는 상품은 최근에 상장한 것 같은데 이 상품도 13%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도 증시도 분위기가 좋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 투자하는 이 상품은 한 달간 약 10% 정도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이번 달에 많이 하락했던 상품 5위를 차지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에 오늘처럼 다시 정리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